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시작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던져지긴 하는데 그럼 내가 던질게. 네. 근데 생각 다 정했어? 대충? 대충 뭐 말하고 나오는 거니까. 옛날 생각하기도 하고 뭐라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라고? 시즌이 끝나가고 근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 되게 안 좋았잖아. 초반에는 진짜 안 좋았고 그걸 보면서 참 여러 의견들이 많았잖아. 손흥민은 이제 하락세다. 뭐 손흥민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다른 뭐 빅클럽에서 이제 오퍼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또 시즌은 끝나고 막상 보니까 결국 또 난 증명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좀 얘기해볼 거는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마도 이적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후에 커리어를 끝났을 때 이제 커리어를 딱 선수 생활을 끝났을 때 어떤 선수로 기억될 수 있을까? 좀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 왜냐면 개인 커리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말도 안 되게 그런 선수인데 혹시 그 축구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절하될 때마다 나오는 팀 커리어 트로피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나중에 어떤 선수들이랑 이렇게 비교됐을 때 어떤 선수로 기억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에르통원이랑 콤파니를 비교할 수 있는데 둘 다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콤파니는 부상도 많았지만 그냥 거의 뭐 맨시티나 EPL 역대급 팬들이 기억되는데 에르통원은 역대급도 맞는데 이게 우승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베르통원 엔딩이다 해가지고 액자 하나 끝나는 게 있잖아. 그게 뭐 좋은 의미로 준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르통원을 기억했을 사람들은 정말 잘했던 수비수지 이게 다잖아요. 뭐 토프로 팬들한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다 봤을 때는 베르통원 그냥 잘했던 수비수지. 근데 컴파니가 와우페 역대급이었어. 맨시티 뭐라 그래 그냥 다 올려놓고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위치가 정말 최고긴 하지만 나중에 뭐 국내 팬들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기억했을 때 손흥민 잘했던 선수지 이렇게 다 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결국에는 우승 커리어가 있어야지 나도 전 세계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베르통어 사례처럼 베르통어는 토트넘 팬들한테는 진짜 레전드이고 하지만 사실 EPL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EPL을 넘어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나도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승 기록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요즘에 작년에 이제 한창 막 이적설 나오고 할 때 재계약하기 전에 그럴 때 진짜 한번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론도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평가 같은 것들이 좀 갈라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내 생각에는 손흥민이나 손흥민 아버님이나 좀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다른 것 같기도 해. 맞아. 뭔가 그건 확실해. 팀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뭔가 뭐 그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나 좀 뭔가 이 사람의 뭐 덴드미부터 예를 들어서 뭐 덴드미부터 해가지고 좀 다른 가치를 좀 더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는 손흥민 그 개인 자체만 후회를 안 하고 팀 커리어에 있어서 뭐 그런 후회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물론 우리가 손흥민을 좋아하는 입장, 손흥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당연히 팀 커리어가 있으면 더 멋있는 선수, 더 뭔가 좋은 평가 받는 선수도 남겠지만 자기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 사실 한 팀의 레전드가 되고 되게 너무 좋은 일이어서 근데 한데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렇게 기억되는. 근데 좀 난 수비수랑은 좀 공격수랑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 어쨌든 베르통은 뭐 수비 장면 물론 반다이크처럼 해서 퍼포먼스를 내버리면 수비수로서도 역대급 퍼포먼스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손흥민은 아쉽지만 아시아 박지성 이후 박지성보다 훨씬 더 임팩트적으로는 훨씬 더 셌잖아. 그리고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그리고 발롱도르 11위 맞지? 11위라는 그런 기록이 나왔다는 거 보면 그냥 잘했던 선수라고만은 남을까? 나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난 그거보다 훨씬 더 평가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스램제를 비교할 때 제라드가 약간 좀 일단 리그 우승이었고 그래도 되게 높게 평가받잖아요. 그렇지. 셋이 비교를 계속 할 정도로. 제가 되게 좀
굳이 트로피가 없더라도 개인이 잘 쌓아온 커리어가 있으니까 후대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맞아, 이번에도 7시즌 리그 연속골에 2자릿수 연속골도 했었고 아시아 최초로 발롱도 임팩트는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나 인정 있는 수준이 네. 아니지. 지금 시기의 임팩트는 그래도 최고지. 그래서 뭔가 팀 커리어, 물론 이 팀 커리어라는 것 자체가 뭐또 개인과는 별개로 볼 수가 있긴 그지? 하지만 맞아. 어쨌든 뭐 뭔가 손흥민이 저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팀 커리어가 분명히 5점을 남긴 하겠으나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 선수가 뭐 발롱도 방금 11위도 그렇고 뭐 7시즌 EPL 2자릿수도 그렇고 백호골도 벤코골도 그렇고 토트넘 뭐 역대 순위나 뭐 EPL 역대 순위나 그런 거 다 손흥민이 남아있잖아 어쨌든 이름 자체가 뭔가 좀 기억에 충분히 남고도 남은 선수다 라는 생각합니다. 뭔가 아쉬운 거지. 토트넘이 가장 몸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장 몸이 좋을 때 토트넘을 막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우승이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뭔가 있는 느낌? 그래서 같이 뭔가 이렇게 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손흥민 좀 더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토트넘의 사이클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다. 그게 나는 진짜 계속 아쉬운 거야. 어쩌면 1819가 정점이라 치면 최고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데스크 라인에 그걸 끌고 가면서 포체티노의 그 마지막 정점이라 하면 그 뒤로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 물론 지난 시즌에 잠깐 4위 하면서 득점하고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하얀세란 말이지. 뭐 무리뉴, 결국 콘테 지금 망했고 스텔린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메이슨은 솔직히 몇 경기 남지 않았지만 누가 이제 다음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서 손흥민이 여기서 막 진짜 더 두사 단계가 더 올라간다? 난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무심한 해도 대단한 거야. 이제 어쨌든 이 정도의 폼을 뭐 경기력을 한 2, 3년만 더 유지해도 나는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서 솔직히 두사 단계가 더 올라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도전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상황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토트넘이 그런 상황에서 또 확 바뀔 것이냐 지금 이런 하락세가 좀 갑자기 상승대로 딱 돌아설 것인가 혹시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기대가 안 보여.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아까 지원이가 말한 대로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좀 팀 커리어는 배제하고 있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 배제하고 가야 된다고. 물론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왜냐면 솔직히 케인을 우리가 평가할 때 솔직히 케인도 기록이 말도 안 되잖아. 손흥민보다 이상이잖아. 솔직히 생각하기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역대 득점 2위고 토트넘 뭐 완전 레전드고 그리고 뭐 진짜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잖아. 그럼 그 이후에 기억되는 케인은 세계 최고의 선수로 기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근데 과연 토트넘에서 손흥민도 그냥 토트넘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뭐 프리미어리그 떠나서 챔피언스리그도 잘했고 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대단했고 그리고 어쨌든 아시아 선수로서의 그런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모두 다 나는 깬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좀 그때 기억들도 지금 박지성이 뭐 예전에 맨유 팬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선수를 기억되면 다 레전드라고 하잖아. 레전드. 물론 맨유 팬들에게 물어봐서 더 그런 걸 수 있지만 난 프리미어리그 팬들도 되게 고평가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손흥민도 충분히 세계적인 선수로 남아있기 요즘 박지성보다 임팩트는 더 훨씬 더 셌던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아무리 뭐 누구급으로 기억되겠다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 아직 왜냐면 커리어가 안 끝났고 추후에 또 우승을 쌓아갈 수 있는 건데 우승할 수 있죠. 토트넘에서.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당장은 뭐 누구급으로 기억될 것이 이렇게 딱 단언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 하여튼 뭐 우리가 막 이런 손흥민에 대해 너무 국뽕이다 너무 한국에서만 너무 평가가 뭐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하지만 나는 오히려 해외 팬들도 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좀 더 들 수 있지 않을까. 상징성이라는 게 상징성이 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평가 절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일부 팬들은 또 평가 절하하고 네. 일부 팬들은 너무 또 하니까 그 사이에서 그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나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평가될 선수가 아닌가 싶은 거죠. 딱 어느 급으로 기억되면 딱 좋은 선수일까? 약간 예상 생각. 어느 급?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그러니까 선수 그 네임밸 줬을 때 약간 예를 들어서 램파드급, 제라드급 이렇게 있잖아. 근데 램파드 제라드급은 당연히 그거 쉽지 않고 잉글랜드 애들이니까. 거기 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진짜 손흥민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들이니까. 그게 또 EPL 내에서는 잉글랜드 선수랑 비교하기가 조금 아무래도 자국 선수다 보니까 수아레즈.
근데 수아레스가 너무 약간 단기 임팩트 최고여서 음, 반페르시? 반페르? 이런 정도? 반페르시. 손흥민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 선상에 놓일 그러니까 손흥민인데 음. 그러니까 그 선상에 놓일 맨날 그런 거 뽑잖아. 약간 그렇지. 그런 뭐라 그러지? 그냥 뭐 순위 했을 때 어느 정도 급이었나?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반페르시급만 정말 반페르시 평가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최고죠, 그래서. 반페르시도 뭐 최고지. 최고지. 마네? 지금 마네, 마네. 마네. 마네, 마레즈. 팀 커리어 빼고 지금 그치. 팀 커리어 개인 대 개인으로 팀 보면은 커리어를 비교하면 흥미 많이 떨어지긴 하지. 팀 커리어를 비교하면 문제가 당연히 평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굉장한 사실이고. 혹시 나는 그때 언제냐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그때 우리도 잘리고 손을 물었잖아. 난 그때 딱 어떤 솔직히 카라바오컵이 대단한 대회는 아니잖아. 제일 아래 4개 대회. 그게 어쨌든 지금 토트넘이 도전할 수 있는 대회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트로피적인 그 가치로 봐도 제일 떨어지는 대회인데 나 끝나고 우는 거 보고 와 진짜 이 선수 지금 우승 진짜 간절하구나. 간절하지. 진짜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하구나 싶긴 했어. 근데 진짜 그때 그 경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 느낌이 커가지고.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케인도 못했고 손흥민도 그날 경기에서 존재가 많이 없었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카라바오컵을 끝나고 이렇게 패배한 저 엉망 우는 거 보고 아 진짜 이 선수 진짜 지금 우승이 진짜 간절하구나. 왜냐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커리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뭔가 손흥민은 약간 드라마 주인공처럼 봐가지고 뭔가 귀엽고 어떻게든 뭔가 들 것 같다라는 하나 정도는. 믿음이 있어. 왜냐면 토트넘에서? 어, 토트넘에서? 토트넘에서. 그 자카르타 때도 마지막 기회였잖아. 거의 마지막 기회였잖아. 그죠. 근데 진짜 혹시 정말 이러다 군대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을 때 그치. 어쨌든 마지막에 결국 해낸 선수가 손흥민이라 김천 선고 갈 뻔했지. 그때 막 짤 나왔잖아요. 막 이근호 합성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진짜 갔으면 솔직히 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은 나는 말도 그런 역사는 이제 안 쓰여졌겠지. 지금 이제 이번 올 시즌 끝나면 딱 2시즌 남은 건데 계약상. 계약상 또 재계약 한번 타이밍이 오기 이제 슬슬 뭐가 오지. 다음 시즌에 지금 뭐 케인 얘기 나온 것처럼 충분히 다음 시즌이면 이제 손흥민도 다다음 시즌이면 이제 계약 마지막 해니까 다음 시즌이면 계속 손흥민의 거치도 얘기가 나오겠지. 확실한 거는 절대 하락세는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손흥민. 혹시 이번 시즌 문제는 나는 아무리 봐도 뭐 전술의 대식까지 내가 영상 찍으면서도 자주 얘기했지만 전술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더 많은 비중에 차지했던 거는 확실히 그 전술적인 컨테 감독의 전술 변화에서 파생됐던 그랬던 문제였던 것 같고 밀어주니까 난 이번 리버풀전 보면서도 물론 골대가 진짜 심각하긴 했지만 너무 아쉬웠어. 와 진짜 이 선수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다음 감독은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은 좋겠다. 지금 3명 연속 수비적인 감독 왔죠. 맞아. 물론 근데 그런 와중에 득점을 했지만 좀 공격적인 감독이 와가지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손흥민만 아니라 뭐 케인도 있고 진짜 이거 좋은 재능이 그러니까 많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살리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확실히 좀 후방도 안정되긴 하지만 골 넣으면 뭐 하냐고 이게 먹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공격적인 감독 좋겠다. 그래, 잘 짜야 그래야 좀 어쨌든 이 트렌드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우승하는 트렌드이긴 해. 지금의 트렌드는. 그래서 EPL도 프리미어리그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뭐 나폴리도 그렇고 미넨도 그렇고 독일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어쨌든 PSG도 공격적인 팀 다 어쨌든 우승하는 팀을 보면 물론 당연히 그만큼 전력이 세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전력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계속 우승하는 것 같아. 토트넘도 조금 어쨌든 포체티노 때도 제일 공격적이잖아. 토트넘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공격적인 축구하면 좋겠지. 어쨌든 그래서 아까 지원이 말한 대로 어쨌든 그 마지막에 그 승부사기질 나는 그 카타르 현장에서도 솔직히 포르투갈전 전반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서 맞아. 전반전에 경기력 진짜 안 좋았어. 또 이종욱도 본인이 조금 욕심을 부리는 느낌도 있었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좀 무리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마지막에 솔직히 딱 자궁 잡았을 때 설마 했거든. 모르게 딱 잡고 설마? 하다가 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게 거기서 마스크 쓰고 포르투갈 선수 사이에서 가랑이 사이를 봐서 황희찬 타이밍에서 내가 그래서 경기 끝나고 물어봤거든. 혹시 보고 준 거 맞냐? 나는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 이걸 그냥 보고 준 건가? 그냥 딱 가랑이 사이를 병을 봤을까?
근데 본인이 보고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하나의 길이었는데. 딱 하나의 길이었잖아. 그게 진짜 그 수만 가지의 가능성 중에 누구냐 닥터 닥터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딱 이게 딱 하나였는데 그 가라이즈를 딱 보고 주는 거 보고 와 난 진짜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하구나. 그 어떻게 했는데 이 솔직히 우승 토트넘에서 진짜 제일 좋은 거 어쨌든 우승 메이저 트로피 하나 들어야 또 본인의 평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진짜 지금도 레전드지만 더 이제 더 높은 평가를 받겠지. 전설로 했을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농구에서 그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단 말이야. 그 선수 진짜 대단한 선수인데 그 파이널 MVP라는 그 트로피가 없어. 개인 트로피가. 우승 트로피는 많은데 파이널 MVP가 딱 한 조각이 없어. 근데 전원 시즌에 딱 그거 들고 평가가 더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평가 절하할 그게 없어진 거지. 손흥민 선수도 지금 팀 커리어가 어쨌든 5점인 게 사실이잖아. 유일한 뭐 5점. 5점? 그 5점이 부족하지. 개인 캐리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하나 정말 본인이 캐리하거나 아니면 뭐 케인이랑 같이 하거나 토트넘이랑 같이 잘 돼서 이렇게 하면은 평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어쨌든 지금 토트넘이 냉정하게 우승권이 아니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런 팀을 데리고 우승을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면 충분히 더 평가가 올랐을 거지. 메시도 월드컵이라는 그치. 트로피가 없었을 맞아. 때는 약간 마라도나랑 펠레랑 좀 비교가 됐었는데 월드컵 딱 들고 나서는 뭔가 이제는 뭐 뛰어넘었지. 진짜 할 말이 없어 메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다 이룬 선수가 있나 싶네. 아무튼 다른 얘긴데 또 손흥민도 좀 그러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가가 훨씬 많이 올라가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솔직히 성수 평가는 이게 워낙 상대적인 거잖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메시, 호날두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압도적이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호날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인 거죠. 이 평가는 정말 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여전히 손흥민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을까. 특히 진짜 뭐 우승 하나 들면 케인이랑 같이 동상 세워지지 않겠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암흑기 아닌 암흑기인데 우승이 무관이 너무 길다 보니까. 토트넘 좀 약간 웃긴 게 안 웃기면서 중흥기기도 해. 그 기간이. 음. 토트넘이 올라온 기간인데 그게 뭔가 안 웃기네. 결국에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지금 보면 우린 다 알지만 그치. 토트넘이 올라온 것과 손흥민, 케인, 뭐 데스크부터 쭉 올라온 거 보이는데 이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은 얘네는 한도 못했지 이때? 아니 토트넘이 더 잘 나갔었을 때 이제 이 시기가 암흑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제 뭔가 좀 그런 시기. 아이러니하긴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승이 너무 못하고 분명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매번 미끄러지니까. 그때 뭐 레스터 우승할 때나 그때도 있었고 챔피언스 리그도 너무 그때는 사실 처음부터 말려가지고 그렇게 FA컵도 마찬가지고 리그컵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한 번씩 있었는데 유로파리그도 그렇고. 유로파리그도 항상 허무하게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기회는 좀 있긴 했었는데. 기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쵸. 기회가 컨퍼런스도 없어. 있었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당장 이번 시즌도 FA컵이나 EFL컵 둘 다 약팀들한테 떨어졌고 그래? 그런 것도 셰필드인가? 셰필드랑 노팅엄한테 떨어졌고 그러니까 FA컵이 셰필드한테 줬고 지금 토트넘 리그 순위가 약간 유로파 아니면 컨퍼런스 아니면 챔스는 끝났지. 시즌 뭐 이제 쉽지 않네. 당연히. 또 다음 난 시즌 지금 상태로 유로파도 쉽지 않지. 지금 브라이튼이랑 경기가 더 경기가 더 훨씬 브라이튼 훨씬 적게 있어. 컨퍼런스 우승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도 나는 들었으면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들어야 이제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말한 대로 손흥민은 확실히 좀 더 다른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는 다 이게 우승했으면 어디 가서든 우승했으면 좋겠지만 하긴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맞아. 진짜 큰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하고. 근데 진짜 거기 스타디움 가면은 자기 이름 박힌 유니폼이 진짜 쫙 깔려 있고 하는데 대우도 좋고 가면 얼마나 레전드 취급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더 토트넘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딱 그 길었던 누가 딱 탈출하고 그 시기를 다 견뎌낸 선수가 딱 되면서 뭔가 컨퍼런스 우승 나쁘지 않다고 봐. 뭐라도 야, 뭐라도 하면 돼. 뭐라도 못하고 지금 15년, 16년이 충분해 진짜. 왜냐면 컨퍼런스 우리 막 그 사람들 까치들 하지만 로마 우승해서 봐봐. 또 좋아하잖아 사람들. 어쨌든 뭐라도 우승은 안 해주면은 맞아. 우승은 어쨌든 커뮤니티 실드도 중요해. 난 그런 의미에서 엄청 좋아하잖아. 어쨌든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우승 DNA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토트넘은 항상 그게 너무 부족했고 뭐 어쨌든 그런 말 있잖아. 먹어본 놈이 우리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어쨌든 우승도 먹어본 놈이 해본 놈이 잘. 진짜 괜히 뭐 레알 마드리드 챔스 DNA 이런 얘기 나오는 거면 마무리가 마무리 뭐든 우승하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도 마무리를 멈춰 하진 않았어. 깔끔하게 하지 않았어. 박수 치고 끝나는 건가? 손흥민 최고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한 5점 아닌 5점이 딱 우승 커리어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개인 커리어는 이미 나는 도달할 수 있는 건데 다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그래서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면은 그런 모든 평가들을 다 뒤집고 진짜 레전드 반열 이미 뭐 레전드이긴 하지만 그런 반열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레전드도 어쨌든 급이라는 게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죠. 뭐 메시도 레전드고 하지만 뭐 메시도 레전드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라이언 긱스도 레전드, 뭐 메뉴도 레전드지만 뭐 평가가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다르잖아. 레전드도 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흥민도 어쨌든 무조건 레전드로밖에 남을 수 없는 아시아 토트넘 프리미어에서 또 레전드인데 더 평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 팀 커리어가 조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개인을 평가할 때 있어서 팀 커리어는 실력을 평가할 때는 팀 커리어를 배제해야겠지만 결국 후세대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팀 커리어가 과연 폼이 안 되기가 쉽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건 좀 그렇죠. 어려울 거라고. 팀 커리어가 남을 수밖에 없고. 항상 그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오르니까. 그렇지. 차범 감독님도 이제 뭐 UFC컵 우승 이런 것도 어제 축구는 또 팀 스포츠잖아. 그렇죠. 팀 스포츠라서 그 커리어가 후대 평가에서는 커리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좀 우승을 하셨으면 되는데 토트넘이 좀 이번에 감독 잘 데려오고 단장도 이번 여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정말 중요하지. 괜히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 더 급한 게 나는 또 케인이라 생각하는데 케인이 계속 제가 뭐 조용하고 이런 거 보면은 케인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 이번 여름에 이 확률 어쨌든 우승 확률 싸움이니까 되게 확률 높아지냐 낮아 걱정될 것 같아. 손흥민의 우승할 수 있냐 우승할 수 없냐. 근데 정말 중요하지 이거. 없냐 우승할 수만. 그렇지 이제는 2, 3년 뒤에는 이제 정말 이제 실력이 언제 퇴보해도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관리를 한다 해도 커브가 올 수밖에 없고 커브가 올 수밖에 없어.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점점. 윙어니까 더더욱. 그 속도 지금도 여전히 뭐 속도감 이런 게 전혀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신체 능력이 감소하고 그렇다고 뭐 정말 라이언 긱스처럼 장수했으면 좋겠다. 물론 장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긱스도 말년에서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미드필더 줘야겠지.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그런 거 하려면 지금 어쨌든 지금 딱 있을 때 혹시 또 본인이 메인일 때 해주는 맞아.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는 뭐 재계약했어 당연히 계약했는데 나중에 폼 다 떨어지고 이제 뭔가 약간 이제 베테랑 플레잉 코치 같은 느낌일 때 마지막에 막 딱 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라운드 밟는 느낌 말고 지금 주인공일 때 딱 2, 3년 안에 딱딱 쇼 봐가지고 뭔가 정말 손흥민 선수가 빛날 때 같이 팀도 우승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원하는 건 그거지. 뭐야 그 슬램덩크 엔딩 같은 거지. 딱 북산. 말도 안 되는 경기에 북산 엔딩. 그냥 어떻게 가가지고 물론 그냥 북산 엔딩 같지 않아 또 무관이잖아요. 또 무관이 안 되고 그래서 하려면 마지막에 좀 힘든 경기를 어쨌든 솔직히 결승전 매치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어디를 가가지고 쉽지 않은 상대일 거고 그게 아무리 약팀이든 어제 결승전이니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이 진짜 캐리하는 것도 해주면서 딱 우승하면 그거만큼 좋은 의미가 없지. 어쨌든 우리는 리그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리그는 너무 빡세고 아스날 리버시 그렇게 잘해도 맨시티가 뒤지는 거 봐. 솔직히 리그는 어렵지. 나도 공연이야. 말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그냥 항상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제 리그는 배제하고 있긴 한데. 리그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사실이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빡세. 솔직히 당장 전력만 봐도 리버풀 이번에 여름에 진짜 돈 쓸 생각하고 있는 거. 맨유도 2년차 맞아가지고. 뭐 정말 어떻게 케인이든 뭐 오시면 이렇게 되돌아 버리고 정말 세지는 팀이고 뭐 맨시티 말할 것도 없고 아스날은 또 지금 이미 잘하고 있고 뭐 첼시는 연습 다 잘하고 첼시는 말하면 짠해지고. 반대 의미로 드라마틱하게 그 상태에서 토트넘이 리그에서 솔직히 쉽지 않은 게 사실 우승도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서 그정 리그 우승은 프로젝트를 맞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 너무 끊겨가지고. 그러려고 당장 지금의 수비력이 확 바뀐다? 나 쉽지 않다. 반다이크급의 그런 중앙미 센터백이 진짜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수비가 극적으로 개선될 것 같진 않아. 수비가 실점률이 거의 하위잖아. 하위 5. 강등권 가상 수준이야. 15, 20년 그 정도.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지. 수비력이 이런다. 골은 또 많이 넣더만. 네. 득점은 또 골은 많이 케인이 그냥 다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 축구 재밌어야 돼. 재미가 없었을 때까지. 너무 지금 최근에 너무 실망스럽잖아. 지금 뭐 6대1 참사도 그렇고 0대3 참사 그냥 그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리그 우승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진짜 맞아. 잘 정비해서
조금 효율적인 리그 운영을 뭐지 시즌을 운영해서 컵을 하나 노려보는 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지지 뭐. 그래야 선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리그는 당연히 4위를 목표로 하고 냉정하게 챔스. 챔스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승 트로피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조금 최대한 그쪽에 밀어주는 가끔가다 챔스에서 막 로테이션 챔스나 뭐 확대해서 로테이션 돌렸다가 아마 챔피언스전 이번 시즌 내가 알기로 로테이션 돌렸을 거야. 이부 리그 만났는데 근데 또 졌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이부 리그를 해도 좀 주전 한 1점 한 3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덱스도 좀 키우고. 그래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중에 이런 걱정 안 하는 그치.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몇 년째 지금 그러니까 언제 우승하지? 언제 좀 우승하지? 시즌이 항상 솔직히 손흥민의 그냥 경기를 보면 경기마다 웃을 때가 많지. 왜냐면 득점 할 때가 많고 워낙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인데 근데 시즌을 돌아봤을 때는 항상 울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치. 이번엔 좀 그냥 기뻐서 우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 언젠가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지원이가 말하는 엔딩. 그 진짜 좋은 엔딩. 원맨 캐리해서. 원맨 캐리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그래 어쨌든 웃으면서 좀 선수 생활 마감해야 또 본인이 축구를 또 워낙 좋아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 아마 이런 생각 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손흥민을 좋아하는 팬들이랑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는 그림 그거예요. 손흥민 아시안컵 우승. 이번에 그리고 그리스만. 은퇴하기 전에 토트넘이랑 아시안컵.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냐. 아시안컵 네 아시안컵. 국대 커리어 끝이지고. 아시안컵 때문에 생각 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지. 국대 끝. 그다음 마지막 토트넘 싹 끝내는 거. 14골 다 우승한 거 아니야? 아시안 게임.